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하연지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농촌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푸소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과 겨울철 별미로 손꼽히는 굴 수확이 한창이라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집. 귀농한 부부가 오붓하게 사는 집이 평소와 다르게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도시에서 수학여행 온 중학생 6명을 위해 신선한 재료들로 차려낸 정성스런 아침상. 등교 시간에 쫓기느라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던 아이들도 오랜만에 느긋한 식사를 즐깁니다. 그 학창 시절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제일 좋고요. 우리도 중2 때 수학여행 가면 우리도 그랬었지. 그리고 얘들이 막 아무리 직국해도 이해가 되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시골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아이들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대추를 수확하고 장아찌를 만드는 등 농촌에서의 일상도 체험하는 수학여행은 특별한 기억이 됐습니다. 맨날 도시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 와서 할머니 밥도 먹고 오랜만에 좀 시골에 와서 이런 것도 따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강진군의 체류형 농촌 관광 프로그램인 푸소 체험이 운영된 지는 8년째.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27개 학교 4,100여 명의 학생이 수학여행을 다녀갔거나 예약할 만큼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생가를 찾고 청자도 만들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도 즐겁지만 아이들의 기억에 특히 남는 건 시골의 정입니다. 모르시는 할머니분들이랑 자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했었는데 여기 왔는데 막 인사도 했는데 할머니분들이 다 약간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좋아요. 푸소 체험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학원으로 가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농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은퇴자 등 농가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지리적인 특성상 수백 년 전부터 제방을 쌓아 농경지를 일궈온 네덜란드가 인구 고령화와 고용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관광 개발입니다. 거대한 소문을 통해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농경지는 습지로 복원되고 있고 캠핑장과 산책길,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And want to enjoy the sea, the beach, and also nature. Now, in this project, Waterdun, we have it all. We have the sea and the beach on that side, and the nature on the other side. So, a better place is not there. 제방 너머로는 북해의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고 복원된 습지 주변에는 고급 주택단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250헥타르 면적의 워터듐 습지 공원에는 이미 수많은 철새들이 보금자리를 틀었고 해안 사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강공사와 함께 곳곳에 특색 있는 친환경 탐조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곳 네덜란드 워터듐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에 쌓았던 제방을 허물고 염습지와 갯벌을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워터듐 프로젝트는 작년 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과거 농업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향하는 인류 생태 수도의 건설도 순천만 여건에 맞는 갯벌 복원, 역간척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농경지로 쓰이는 부분들 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조화롭게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돼 있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벨트의 중심으로 순천시가 생태 복원과 해양 관광의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구급 차량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처럼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응급 차량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가세요. 최근 지역 소방서가 양보 의식을 홍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차를 마주한 순천 시민들의 모습은 어떨까? 여수 MBC가 소방 훈련에 동행해봤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한 소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에 서자 검은 승용차가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녹색 신호가 켜지고 공간이 생기자마자 검은 승용차와 그 앞에 차량까지 서둘러 길을 터줍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안 비켜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양보해 주시는 게 엄청 늘어가지고. 시민들의 양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우회전에 멈추고 대기하는 한 택시. 소방차를 본 뒤 횡단보도에서 곧바로 발걸음을 멈추는 한 시민. 로터리에서 회전을 멈추고 소방차에게 길을 내주는 시내버스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선을 양보하는 일반 승용차까지. 시민들의 양보가 이어지면서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48분이 걸리는 18km 거리를 한 차례에 막힘없이 단 2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딱 이 벅차오름을 좀 느낍니다. 와,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지켜주고 현장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소방서는 시민들의 양보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이제 인명 구조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 최초 5분인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마다 약속한 듯 일제히 길을 비켜주는 지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붉은 벽돌로 치장한 옛 군산 세관 건물입니다. 1908년에 지어진 근대 건물이 올해로 114년째 보존 활용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세관 건물로 이용되다 지금은 호남 관세박물관으로 꾸며져 운영 중입니다. 반면 군산 세관과 같은 해 건립됐던 목포 세관 건물은 터만 남아있을 뿐 세관 창고 건물이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게 위안거리입니다. 붉은색 벽돌과 화강석으로 꾸며진 목포 세관 건물 기초를 토대로 목포 세관 옛 건물을 복원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목포항의 상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딱히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무역항의 상징물은 무조건 어디를 가나 세관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1930년대 조선 면화 반출량의 8할을 차지했던 목포항의 역사. 3대항 6대 도시로 불렸던 목포의 옛 영화를 옛 세관 복원 건물에 담아 국제 항구 도시 목포의 뿌리를 다시 찾자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이 가면은 그 나라들은 대개 그 오래된 그 세관 건물을 그 항만에 그대로 두고 오늘날 그 항만의 그 기념관이나 그 지역의 그 문화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남아있는 옛 세관 청사 건물은 군산 세관 하나뿐. 부산에서도 옛 청사의 종탑을 보관하며 옛 세관 건물을 다시 지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등 세관 복원을 통한 옛 항구 도시들의 뿌리 찾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군이 최근 공고한 입법 예고입니다.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한 모든 신입생에 100만 원씩 축하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700여 명, 예산은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대학교는 이제 그 등록금, 학벌 목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있고 그래서 그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자에게만 지급하는 축하금이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전선에 나서는 특성화고 출신의 소외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지금도 각종 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중복 지원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학 진학생만을 한정해서 지원되는 입학 축하금은 대학 미진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타 시군의 성년 축하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 범위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입학 축하금 대상에서 중고교만 제외시킨 것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중고생의 경우 타지 유출이 심하고 사교육비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진학 축하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또 선심성 시책이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축하금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와 영광군이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청정해 여긴 여수 가망만 앞바다.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바닷속에서 1년 동안 잘 여문 굴다발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3시간 만에 운반선을 가득 채운 남해안 굴. 올여름 태풍과 적조 피해가 적었던 탓에 자연 폐사량이 30%나 줄었습니다. 우리 여수굴은 청정해에 가서 길러지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수심이 적당해서 맛이 아주 좋아서 구이용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작업장에선 굴을 선별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따온 굴을 까자 뽀얗고 탱글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여수굴은 전국 각지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김장 재료로도 많이 소비되지만 씨알이 굵다 보니 껍질째 구워 먹는 굴구이가 별미로 꼽힙니다. 굴구이가 익으면 어느 정도 껍질이 벌어지는데 이때 속 안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 먹으면 됩니다. 올해 여수에서는 4천 톤의 굴이 생산될 전망으로 전남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산지 가격은 껍질을 까지 않은 갓굴은 11kg에 13,000원, 알굴 기준 1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제 차례예요. 진짜 담백하고 너무나 맛있습니다. 격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수 와서 굴구이를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철을 맞은 굴 수확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